주식강의 100일 본질과 원리. 안녕하세요. 행복항으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주제, 바로 주식강의 100일 본질과 원리, The Lecture of Futures and Options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식과 파생상품,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사실 구조와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주식과 파생상품의 기본 원리부터 실전 전략까지 한 번에 훑어보겠습니다. 1. 금융상품의 기본. 먼저 기초부터 잡아야겠죠. 주식,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의 구조입니다. 주식은 기업이 자본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고, 채권은 일정 기간 뒤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이들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계약이에요. 이 주식시장이에 주식시장은 단순한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이 거래하며 경제 상황과 심리가 얽히는 장입니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 경제지표, 기업 실적,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3. 기본적 분석.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PER, PBR, ROE 같은 지표와 재무제표 해석이 핵심이죠. 기업의 펀더멘털을 이해해야 이 회사가 지금 비싼지 싼지를 알 수 있습니다. 4.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선, 거래량 같은 데이터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은 100% 정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시장 심리를 읽는 도구로 유용합니다. 고리스크 관리와 심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절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매도 같은 기본 원칙은 필수입니다. 투자 심리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신, 군중 심리, 손실 회피는 대부분의 투자 실패를 부르는 주범입니다. 이후 파생상품 이해. 이제 파생상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에 파생된 계약입니다. 해지, 투기, 자익거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죠. 하지만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잘못 쓰면 손실도 배가 될 수 있습니다. 7. 선물. 선물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가을 수확 전에 선물 계약을 맺어 가격을 고정하면 시장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수 선물을 활용하면 상승 하락 양방향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8. 옵션. 옵션은 권리를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콜 옵션은 살 권리, 풋 옵션은 팔 권리죠.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론적 가격을 계산하는 블랙숄즈 모형 같은 수학적 도구도 사용됩니다. 옵션은 해지에도 수익 극대화 전략에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9. 실전 투자 전략. 이 책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실전 전략을 풍부하게 다룹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언제 분할 매수와 매도를 할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옵션으로 어떻게 위험을 줄일지,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담겨 있습니다. 10. 사례와 Q&A. 책에는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절매를 미루다 손실이 커진 경우, 단기간 고수익만 노리다 실패한 사례,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쓰다 계좌가 무너진 경우까지. 반대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원칙을 지켰고 꾸준히 학습하며 리스크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주식강의 100일은 단순히 교재가 아니라 주식과 파생상품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게 돕는 종합 가이드입니다. 초보자라면 기초부터, 숙련자라면 파생상품과 전략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공부에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그로서 채널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상품의 기본. 안녕하세요. 행복한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금융상품의 기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돈을 벌고 쓰고 또 불려야 할 상황이 꼭 찾아옵니다. 하지만 막상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은행 가면 예적금, 증권사 가면 펀드, 주식, 보험사 가면 각종 보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융상품의 전체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고 각각의 특징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금융상품 앞에서 어렵다라는 생각 대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하는 감이 오실 겁니다. 1. 금융상품이란 무엇인가? 먼저 금융상품의 정의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금융상품은 돈을 관리하거나 불리기 위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가서 가입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금융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상품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돈을 모으고 불리기 위해. 둘째, 필요할 때 돈을 빌리기 위해. 셋째, 인생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그래서 금융상품은 보통 저축투자형, 대출형, 보장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2. 저축투자형 금융상품. 먼저 저축투자형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친숙한 영역이에요. 내 돈을 불리기 위한 상품들이죠. 예금, 적금, 은행 창구에서 가장 먼저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약속된 이자를 받죠. 장점 안정성 최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음. 단점 수익률이 낮음. 요즘은 금리가 23% 수준이라 큰 돈 불리기는 힘들죠.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나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나라가 이자를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금보다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높은 편이에요. 주식, 기업에 투자해서 지분을 갖는 방식입니다. 시세 차익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장점 수익률이 클 수 있음. 단점 위험도 크고 언제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함. 펀드, 혼자서 주식, 채권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입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TF는 펀드의 한 종류인데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좋고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대표적인 게 리츠라이트입니다. 건물주가 되긴 어렵지만 이런 상품을 통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대출형 금융상품. 다음은 대출형입니다. 이건 내가 돈을 빌려 쓰는 경우예요. 신용대출, 말 그대로 신용만으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소득, 직장, 신용점수 등이 중요하죠. 금리는 비교적 높습니다. 담보대출, 집,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담보가 있으니 금리는 낮지만 대신 담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편리하게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높습니다. 특히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형 상품은 잘 쓰면 급할 때 큰 도움이 되지만 무리하면 빚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 항상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4. 보장형 금융상품. 마지막으로 보장형입니다. 이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에요.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사망 같은 위험에서 가족과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연금보험, 퇴직연금,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분야죠. 5. 금융상품의 4대 속성.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수익성,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안정성, 원금은 안전한가? 유동성,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가? 세제 혜택, 세금 절약이 되는가? 이 4가지를 저울질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6. 선택할 때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실제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내 목표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집 마련, 결혼 준비 자금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노후 준비인가? 내 성향은 어떤가? 원금 보장이 꼭 필요한 안정형인지 아니면 고수익을 노리는 공격형인지. 분산 투자, 모든 돈을 주식에만 넣거나 예금에만 묵지 말고 적절히 나누어야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 수익만 보지 말고 세금과 수수료까지 꼼꼼히 따져야 진짜 수익률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를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금융은 복잡한 것 같아도 큰 그림을 이해하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내 돈을 모으고 불리는 상품, 돈을 빌리는 상품,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만 기억해도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특정 금융상품을 더 깊이 파고들거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전략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항으로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행복항으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식시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주식 거래소? 돈 벌기? 대부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경제 플랫폼이죠. 쉽게 말해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식시장의 기본 구조. 주식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발행시장. 발행시장은 기업이 처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PO 기업 공개인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IT 스타트업이 상장을 통해 100억 원을 모은다고 합시다. 이 돈으로 기술 개발, 마케팅, 인력 확보를 할 수 있겠죠. 투자자는 이 기업의 초기 주주가 되어 향후 기업 가치 상승 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발행시장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의 장입니다. 1.2 유통시장.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가 대부분 이루어지죠. 대표 거래소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모두가 사고 파는 활발한 장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발행시장은 기업이 돈을 모으는 곳, 유통시장은 투자자들이 서로 사고 파는 장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한국 주식시장 구성. 한국 주식시장은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나뉩니다. 토일 코스피. 코스피는 대형 중견기업 중심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표 기업들이 상장돼 있죠. 안정적이면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시장입니다. 2.2 코스닥. 코스닥은 벤처 중소기업 중심 시장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변동성도 높습니다. 조금 모험적인 투자자라면 코스닥에서 미래의 성장주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나우트레인 코넥스. 코넥스는 초기 단계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입니다. 위험은 크지만 잠재력이 큰 기업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즉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3. 주식 가격 결정 원리.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 변동과 장기적 흐름을 구분하지 못하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3월 수요와 공급.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오르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죠. 예를 들어 뉴스에서 이 기업 신제품 출시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많은 사람이 주식을 사려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3B 기업 가치 펀더멘털.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매출, 이익, 재무 상태, 성장 가능성 등 실적 기반의 펀더멘털이죠.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단기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함 시장 심리. 하지만 당위 주가는 투자자의 심리와 뉴스, 루머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공포나 탐욕 같은 감정이 가격에 반영되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포 탐욕 지수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3. 거시경제 요인. 금리, 환율, 경기 사이클, 정부 정책 등도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투자 환경이 좋아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위 주가는 수급과 심리에, 장기 주가는 기업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주식시장 참여자. 주식시장은 다양한 참여자가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4.1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보와 자금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상위 매매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4.2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입니다. 장기 투자 비중이 높고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합니다. CM3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자금 흐름을 좌우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죠. 외국인 매수 매도 동향을 살펴보면 주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5. 거래 방식과 시간. 5. 주문 방법. 지정가 주문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 매도, 시장가 주문 현재 가격으로 바로 체결. 5. 거래 시간. 정규장 오전 가오시 오후 3시 30분. 시간 외 거래 장전 장후 거래로 추가 매매 가능. 거래 방식과 시간을 이해하면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 주식시장의 역할.
기업의 자본 공급 주식 발행으로 사업 확장 자금 확보,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 제공 배당과 시세 차익 가능, 경제의 전개 역할 주가 지수로 경기 상황 판단 가능. 즉 주식시장은 기업 성장, 개인 자산 증식, 경제 판단이라는 3중 기능을 수행합니다. 추 기억할 핵심 포인트. 주식은 기업 소유권 일부, 당위 가격 수급 심리, 장기 가격 기업 가치, 시장 개인, 기관, 외국인이 부딪히는 공간, 구조와 원리의 손실 줄이고 전략적 투자 가능. 오늘은 주식시장 구조, 참여자, 가격 결정 원리, 거래 방식까지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기업, 성장 투자자의 자산 증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현명한 투자자로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Fundamental Analysis. 안녕하세요. 행복한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분석, 즉 Fundamental Analysis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곤 하는데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선 기업 자체의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적 분석이 뭔가요?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보다 기업이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이 재무제표 분석. 먼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기업 실적 체크.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를 보고 기업 안정성 판단. 현금 흐름표, 실제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확인. 쉽게 말하면 기업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기업 가치평가지표. PR, PBR, ROE 들어보셨죠? PR 주가 대비 순이익, 낮으면 저평가 가능. PBR 주가 대비 순자산, 기업 순자산 대비 주가 판단. ROE 자본 대비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보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4. 산업시장 분석.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정부 정책에 민감합니다. 성장 산업인지, 경쟁은 어떤지, 정책과 경제 지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합니다. 코어 질적 분석. 숫자만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경영진 능력, 브랜드 가치, 경쟁 우위, ESG 요소까지. 기업의 장기 성장성은 이런 질적 요소에서 결정됩니다. 주 기본적 분석의 장점과 한계. 장점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 전략적 투자 가능. 한계 분석 복잡, 주가 당위 변동의 한계, 당위 투자에는 부담. 초 실전 적용 방법, 채무제표 체크, PR, PBR, ROE 확인. 산업 성장성 분석, 경영진 브랜드 평가, 종합 판단 후 투자 결정. 기본적 분석은 단순한 투자 도구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을 이해하는 통찰력입니다. 주식 투자를 더 안정적이고 현명하게 하고 싶다면 차트만 보는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 자체를 이해하는 투자로 나아가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단기와 중기 매매의 필수적인 기술적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저희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실제 차트, 예제와 체크리스트 자료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 주가와 거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기업 내재 가치 중심이라면 기술적 분석은 시장 심리와 가격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차트를 알아야 합니다. 차트는 주가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선 차트, 막대 차트, 캔들 차트가 있습니다. 캔들 차트는 시각적 직관이 뛰어나서 추세를 빠르게 확인하고 상승과 하락 전환 시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일정 기간 주가 평균을 선으로 연결해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21선은 단기, 61선은 중기, 121선은 장기 추세 확인용으로 쓰입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세를 의미하고 당위선이 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는 매수 신호,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는 매도 신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도 중요합니다.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되는 가격대, 저항선은 상승을 막는 가격대입니다.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 저항선 근처에서 매도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가격 움직임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필수입니다. 상승세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강한 상승세, 줄어들면 상승세 약화를 의미합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일치할 때 매매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기술적 지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RSI는 과매수가 매도 상태를, MACD는 추세 전환 시점을, 볼린저 밴드는 가격, 변동성과 당위 과열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 지표를 함께 활용하면 신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먼저 차트 유형을 선택하고 이동 평균선으로 추세를 확인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진입 청산 계획을 세우고 거래량과 기술적 지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절매와 분할 매수 매도를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하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과 함께 활용하면 투자 성공 확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더 많은 예제와 체크리스트 자료는 저희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결합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